안녕하세요. 경마장 폭발 사건팀의 이진우입니다. 팀원인 진이라님과 저는 약 4개월 동안 오래전 군산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처음 들어본 군산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실제 일본은 조선을 차근차근 점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며 그 뜨거운 한여름 우리는 독립을 맞게 됩니다. 군대는 한일병합이 시작되기 훨씬 전 1899년 5월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됩니다. 당시 일본은 한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까지 전부 전쟁 준비에 집중시켜 일본 내 식량이 굉장히 귀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군산, 김제 등 드넓은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약탈하기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분도로도 일본에 의해 이맘때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 군산은 쌀 수탈 기지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894년부터 이미 조선정부의 행정은 마비 상태였고 수탈의 무대로서 군산은 일본인들의 관리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무법천지 속의 군산은 지속적으로 일제 식민지 정책의 표본이 되어버렸으며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군산은 상업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인들과 일본에 충성한 몇몇 조선인들의 동안 쌓여갔죠. 이는 일제의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월명동, 영화동의 화려한 과거 흔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1919년 3.1 만세운동이 탑골공원에서 열립니다. 사실 실제 민족 대표들이 펼친 행사는 그 근처 태화관입니다만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각각 만세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서는 한강이남 최초의 3.5 만세운동이 부암동에서 열립니다. 특히 군산은 쌀 수탈기지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만세운동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 군산이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선인들에게 온갖 약탈을 이어갔지만 결국 미국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완벽한 항복을 받아내게 되며 일제의 지배를 받던 아시아 국가들은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원자폭탄 투하가 꼭 필요했는지 여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전쟁 범죄를 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쟁 범죄라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 모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즉, 전쟁은 군인들과의 싸움이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명확하게 전범국가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너무 많이 안겼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 원자폭탄 2발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겨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는 조선인 민간인만 3만 명, 그리고 총 25만 명의 희생자를 낳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더 큰 전범국가가 아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그렇게 그리던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라디오도 귀했던 시기라 실제 군산 사람들은 다음날 16일 그 소식들을 듣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혼돈 속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와 행정기관, 경찰, 소방서가 있었을까요?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은 건국준비위원회는 다른 세력들로부터 부정을 당하기 일쑤였고 그해 9월 미군정이 시작되며 혼란은 더욱 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군산 경마장 폭발 사건입니다. 군산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유격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큰 돈을 번 일본인들이 고급 스포츠로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었겠지요. 1927년 군산 경마고락부 소속 미와사키 농지 약 2만 평의 경마장을 조성합니다. 지금의 팔마 광장 부분이라고 알려 있습니다.
이후 1932년에는 규모를 더욱 크게 늘려 8만 평으로 확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경마대회를 전국 순회 경기로 치르고 있었는데요. 일본인뿐만 아니라 입장료가 무료여서 조선인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권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정작 도박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던 경마도 1940년대 후반부터는 하향길에 접어듭니다. 일본의 쌀 생산량이 늘어나서 더 이상 조선으로부터 수탈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연스럽게 군산의 지역 경기도 침체하게 되어갔습니다. 결국 해방되기 몇 년 전인 1941년을 끝으로 경마대회는 중단되고 맙니다. 1942년 경마장은 조선 마사회에 인수되지만 결국 문을 닫기 일이었고, 해방을 앞둔 일본이 혹시라도 미군이 들어와서 활주로로 이용할 것을 두려워해 경마장의 곳곳을 파괴해버리면서 경마장은 트랙 모양만 흔적으로 남겨집니다. 이는 경마장터는 마을 사람들이 개간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다 1949년 토지개혁 때 개인 소유로 불어댑니다. 현재 경마장이 있었다는 흔적은 경마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추적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정확한 경마장의 위치였습니다. 처음 저희가 찾아낸 지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위치와는 조금 다른 곳에 경마장이 표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경포천과 금강하구가 맞닿은 곳에 경마장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카페와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망동에서 군산역으로 이어지는 서르교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마장 위치라고 여겨지는 군사 지도도 발견했습니다. 불과 1년 차이인데 지도의 표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한 경마장의 위치부터 추적해 봤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의 김준규 관장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언론 기사 수집 등을 통해 저희가 내린 추측은 초기 일본인 경마 구역부가 최초로 만든 경마장은 일본인들의 말 훈련이나 사용 및 사설적으로 운영되던 곳이 경포천에 만들어졌다가 전국대회가 열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본격적으로 경마장을 팔마광장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위치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지만 대체 왜 이렇게 버려졌던 경마장이 어떤 이유로 폭발하게 되었는지 추적하였습니다. 사고는 1945년 해방을 맞고 3달여가 지난 11월 30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을 겁니다. 사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몇 언론에 나온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은 패망 후 해방되기 직전 그들이 사용하던 폭발물을 본국에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다고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그들은 지금은 전쟁에 져서 돌아가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 넓은 빈 곳, 민간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바로 경마장에 묻어두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군정이 시작되고 미군 기계화 부대가 점령군 지휘로 우리 군산에도 주둔하게 됩니다. 미군은 시내 주요 거점에 주둔하였을 것이고 경마장도 그중 한 곳이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군산의 11월 말 매서운 바닷바람에 미군은 폭발물이 묻혔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추운 날씨에 불을 지폈고, 그 불길로 인해 일제가 묻어두고 간 폭발물이 터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당시 사회는 매우 혼란했을 것이며 제대로 된 소방관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존재했습니다. 일제 식민정책에 해방된 후 긴급 치안 유지의 필요성을 느낀 청년 120여 명이 단합하여 군산 의용소방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활동에 따른 보수 등은 전혀 없었으며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차 폭발이 일어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용소방대원 부인은 이후 2차 폭발이 일어나 전원 순직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미군 함정 23명, 한국소방경찰 7명, 민간인 3명, 의용소방대원 9명 등 모두 42명이 숨지고 부상 1천여 명, 건물 전파 177동, 이재민 65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경암동을 비롯한 경마장 주변의 가옥들은 당시 폭발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하며, 이 사고와 관련되어 의용소방대원의 희생을 기리는 유령비가 현재 월명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폭발음은 60리 떨어진 의리와 김제에까지 들렸다고 하며 전파 및 반파된 가옥이 주로 경암동, 경장동, 중동 등 빈민촌에 몰려 있었으며 가난한 주민들이 뒤틀어진 집을 복구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흔적은 70년대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순직자 9분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서방대장 권영복, 부대장 김덕재, 반장 박기봉, 서정훈, 이을문, 대원 이규철, 곽한수, 김난선, 김복득입니다. 사망 당시의 나이는 대부분 20대와 30대였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제로 삼은 이유는 순직하신 대원 중 이규철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바로 제 친할아버지입니다. 사고 당시 저희 부친은 11살이었고 중앙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반 1학년들이 다니는 교실에 청소를 도와주다가 교실에 유리창이 날아갈 만큼 큰 폭발음과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칠판이 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라도 터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님은 할머니 품에 안겨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아버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의 심경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나라를 접수했으면 자기들 영역인데 포탄이 지하에 묻혀있는지 창고에 쌓였는지 그 정도나 알아야 할 것 아냐. 그것도 모르고 헌병들이 모닥불을 피우도록 내버려뒀으니 원인 제공은 일본이 했고 잘못은 미국이 있는 것 아니겠어? 군산 경마장 폭발 사고는 일본과 미국에게 피해를 받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 개입하여 우리를 도왔지만 결국 한국 분단의 빈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군산 경마장 폭발 사고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사이에 있는 국제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외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